권인숙, 민주당 대선 패배, 이대남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이대녀를 과소평가한 탓이다 라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펜코 등에 글을 올린 것을 지적했대요. 맥락 없는 이대남 몰입 전략은 합리적 전략이었는가? 19대 대선부터 보수화된 이대남은 어떤 시도를 해도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적었다. 헛소리죠. 19대 대선부터 보수화된 이대남? 보수화가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을 싫어한 겁니다. 왜? 패미들이 준동을 하고 있으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영입 등 2030 세대 여성을 겨냥한 전략은 유의미한 성과를 끌어냈다. 참 대단하죠. 20대 여성 다수가 젠더 갈라치기에 나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해 이 후보의 전략적 투표를 했다. 집중 투표 덕에 0.73% 차이로 이 후보가 석패했다. 분석이야 이게? 권인숙, 탑페이스에 출연 네가 시켰지. 스케줄 꽁꽁 숨겨가면서 당신이 시켰잖아. 박지원, 당신이 끌어다 앉혔잖아. 탑페이스에 출연시켜서 진 거야. 분석이라는 걸 할 줄도 모르는 게 무슨 젠더 갈라치기 지금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젠더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남은 어떤 시도를 해도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적었다? 말이야? 헛소리죠.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야 자기 입지가 서니까. 자, 보면 박지원에 대해서 실패한 젠더 정치라고 주장했는데 내용을 보면 뭔지 알아요? 젊은 여성 비대위원장이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대. 그러니까 박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젠더 성비위 사건 근절 방안 마련하고 박지원이 하는 말이랑 똑같죠. 당내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애입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분석을 해댑니다. 이선옥 작가의 페이스북 글 좀 갖고 왔어요. 권인숙 대선 이대남 과대평가의 패배, 젠더 전략 실종. 이대남을 과대평가한 건 잘못했지만 그나마 이대녀의 투표로 선방했다는 권인숙 의원 발언을 보면 민주당 사람들은 권인숙 의원 같은 페미니스트가 이대남 무시하고 성별 갈등 조장하지 않았으면 민주당이 이겼을 거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당의 페미들이 성별 갈등을 조장해서 이대남들이 떠난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을 안 찍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박지원 영입에 나섰던 자신의 책임을 비껴가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자기 살자고 이대남 또 한 번 죽이는 이런 무책임한 언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페미니스트에게 선당후사, 선공후사 개념이란 없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권인숙 의원은 아래글처럼 일관되게 무책임, 무논리, 이대남 무시였다. 20대 남성들이 이렇게까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그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의원은 여성 청년의 뜨거운 절규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한다. 이번 선거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을 원하는 여성 청년들의 뜨거운 절규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대 남성들이 똘똘 뭉쳐 그 성추행단 심판을 해낸 것에 대해 치하하고 축하해야 앞뒤가 맞지. 20대 남성 청년들은 페미니스트가 성추행당이라고 규정한 정당을 심판했는데 20대 여성 청년들은 그 당을 여전히 40%나 지지한다. 여성 청년들이 성범죄에 분노하고 엄청난 공포에 시달린다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은 과연 어느 정도나 현실과 부합한가? 앞으로는 성추행당 심판한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니, 잠재적 성범죄자니, 강간문화 공유자니, 가해자 카르텔이니 하는 페미니스트는 없길 바란다. 그런 말하는 페미니스트 있으면 이번 선거 결과 보여주면서 성추행 세력 지지하는 20대 여성들이야말로 강간문화 공유자고 가해자 카르텔이라고 돌려주면 된다. 남성 일반을 향해 그간 얼마나 저열하고 부당한 낙인을 해왔는지 반성은커녕 이 결과를 받아들고도 여성 청년에게 사과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의원을 보니 민주당은 멀었다. 민주당에 페미빌런 3대장, 조금 넓히면 5대장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페미빌런 5대장 소개합니다. 21대 국회 안착 성공한 페미니스트 어벤져스. 한 명씩 보겠습니다. 김상희.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고 사람도 페미입니다. 대장급입니다. 남인순, 정춘숙입니다. 다스베이더에 나와서 세탁하는데 끔찍합니다. 정춘숙, 페미 빌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빌런급이에요. 진선미입니다. 페미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렸지만 워마드에서 메갈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또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페미 빌런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판왕 권인숙. 자,
패미 빌런 중에 왕 중에 왕 권인숙이에요. 권인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나를 변호했던 박원순마저 성추행 당사자가 된 현실에 절망해. 권인숙과 박원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은 35년 전 제가 피해자였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어떤 공직자보다 성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치는 분이었다. 그걸 아는 인간이 박원순 시장의 미투가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박원순 시장을 찔렀던 인간이 권인숙입니다. 얼마나 박원순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뭐냐? 권인숙이 어릴 때 사진입니다. 1986년 9월 4일 위장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서울대학교 휴학생 권인숙이 영장도 없이 부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연행 당일부터 10여일간 부천경찰서에서 문기동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성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권인숙은 자신이 고문을 당했는데 성적인 고문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권인숙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유죄를 받아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성적 모욕 없고 폭언 폭행만 했다. 자백을 했는데 성고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이 문기동이라는 사람은 현재도 자신이 왜 유죄를 받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너무 이상할 게 없었던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 사건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권인숙의 주장과 말을 가장 믿어주고 끝까지 싸워준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되는 상상을 꽤나 많이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은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을 할 차례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 아버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엄마의 리더십. 이분은 시민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디테일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의 명을 받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챙기는 것보다 잘못되어 있는 적폐들, 큰 건들을 툭툭툭 잘라내는 그런 일을 했어야만 돼요. 임기 5년 동안 그거를 완벽하게 다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하다는 걸 확인한 정도,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했죠. 그렇게 굵직한 일들을 정리를 해놓으면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부터 굵직한 거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놓쳤던 디테일들을 챙겨나갈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국가가 될 거다.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비서에게 고소가 날아옵니다. 노랑머리 김재련이 등장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성희롱을 4년간 지속적으로 했고 자기는 그 피해자다. 자, 미투 사건이 터집니다.